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도하고 기관하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에는 특별히 좋은 재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퇴직연금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345조 원을 넘었다. 6개월 새 14조 원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치투자연구원에서도 예전부터 퇴직연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 중에서 덩치로 친다면 가장 큰 게 현재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국민연금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돈이 퇴직연금인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능가하는 돈이 모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언제 해드렸냐면은 2014년도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10월달 경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2023년에 적립금이 345조 원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전 자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상을 하기로 한 2020년이 되면은 378조 원 정도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 좀 적게 그렇게 모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2014년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퇴직연금 규모가 87조였습니다. 지금은 2023년에 345조 원 적립이 됐죠. 추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퇴직연금의 규모는 자꾸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하는데,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정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동안 우리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또 그리고 이제 수급자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예전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돈들이 이 퇴직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그 이제 펀드 이쪽으로 관련해서 좀 하나 아쉬운 것은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99년도 그때쯤 IMF를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펀드 열풍이 불었습니다. 바이코리아 열풍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참 펀드 열풍이 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매수한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20년이 지났잖아요. 퇴직연금처럼 이렇게 계속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때 펀드 가입하신 분들 수익률이 엄청 나겠지요. 또 그리고 배당 수익도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이때 계속 퇴직연금처럼 꾸준히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면은 아마 노후에 여러분들 국민연금 용돈연금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 펀드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불려서 아마 여러분들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돈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 참 펀드 열풍이 불고 좋았었는데 계속 좀 유지만 했으면 됐는데 상당 부분이 수수료 따먹기, 돌려막기 이렇게 하느라 결과적으로 허지부지 되어서 엉망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돈이 국민연금 계속 사람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내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서 현재 이까지 지금 자금이 불어나게 된 거고, 지금 퇴직연금 이것도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민연금이 줄어든다더라도 퇴직연금이 충분히 그 빈자리를 대신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그동안 이 퇴직금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을 사람들이 워낙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주식형으로 잘 선택을 하지 않는데, 저는 장기 투자를 진행할 것 같으면은 주식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돈을 늘어나는 방식, 이 돈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동산은 좀 받는 그런 방식이고, 그런데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상품을 팔아서 밖에 있는 돈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이런 형식, 약간 좀 자본이 불어나가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부동산 가치도 이렇게 뭐 재평가를 계속 받아서 증가하게 되는 거고, 또 기업들이 빨아당기는 돈들도 훨씬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주식 뭐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등락이 있지만, 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 시장이 훨씬 더 불을 풀려가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것 같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현재 퇴직연금을 굴리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주식형으로 운영하길 권합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 시장의 수급 공백을 아마 저 퇴직연금이 채워줄 거고, 뭐 지금은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저게 뭐 우리 시장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여러 가지 연금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다. 또 펀드도 많이 가입을 하고, 그 돈이 지금 우리는 뭐 아직 뭐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진시장으로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면은 아마 수급적으로 또 그런 돈들도 시장에 많이 들어오겠죠. 결과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그쪽에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퇴직연금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시고 또 납부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주식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것을 권합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볼 때 이 퇴직연금이 지금 자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국민연금이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우리는 퇴직연금 이왕 굴린다면은 뭐 주식형으로 전환하고, 시장 수급적으로 봐서도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시장이 뭐 등락은 계속 있습니다. 이동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계속 주식 투자를 장기로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말씀을 잠시 드렸고,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 철강금속, 전기전자, 특히 철강금속 운수장비도 자동차 쪽도 좀 팔았는데, 이쪽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외국인들이 멀리 보면 이런 구간 소외된 업종들 있죠. 이런 업종도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돈 흐름을 쭉 따라가서 외국인들이 멀리 보고 매집하는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억지로 뭐 시장에 지금 현재 막 사람들이 2차 전지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2차 전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급함, 남들이 돈 벌었기 때문에 나도 돈을 벌어야 된다, 2차 전지 지금이라도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있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기회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꺼려할 때,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갖다가 하기 꺼려할 때, 현금을 쥐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바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조금 뭐 100% 몰빵을 해서 하긴 그렇지만은, 내가 여윳돈을 갖다가 계속 시장에 계속 물량을 모은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좀 그렇고 몇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저중에서 제주항공, 항공주가 보이는데, 지금 뭐 항공주, 제주항공 추세가 그동안 또 상승 평범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하락 추세 평범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또 들어와 버렸습니다. 시장 추세가 참 어중간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억지로 만든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유가가 그동안 떨어져서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라고 억지로 만든 테마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일단 지금 제주항공은 어중간하고, 그 제주항공을 봤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은 뭐 상승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좀 보도록 합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좀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부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많이 물려가지고 있겠죠. 이것도 상승 평범으로 가면은 지금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은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차력 행생을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수급을 이거는 뭐 해놨지 않았네요. 대한항공은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항공주 하나 더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체력 갱생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금 탐욕 구간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사고 있나?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이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타 계에서도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뭐 금융 투자 쪽에서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죠. 이게 뭐 주가 선도 세력이나 다름이 없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단기간에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외국인들도 팔고 있죠. 굳이 이 종목 접근할 필요는 없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수익 나고 있다면 정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진 같은 경우도 한 며칠 전에 봤죠. 이거는 접근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특별한 수급 주체가 없잖아요. 외국인들도 보니까 완전 단타성으로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해성 DS 종목이 있는데 지금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된다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는 뭐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지 않는데 주가는 오르는 거 보니까 어떤 세력들이 최근에 매수를 해서 올랐나 들여다보니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간 외국인들이 좋은 이렇게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물량을 모아두고 있죠.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한미글로벌은 하락 추세 평평한 구간 접근하기 좀 곤란하고, STI 같은 경우도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둔화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지금 차익실을 해버렸죠. 얘들이 지금 차익실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차익실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을 누가 받았나 보니까 외국인들이 차익실을 했고 그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간 너무 급등을 했죠. 또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상승 추세를 지나서 둔화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겠죠. 여튼 뭐 주식시장이 현재 뭐 특별한 호재 없이 방향성 없는 쭉 시장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 우리가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이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볼 때 퇴직연금 디폴스 옵션이 자꾸 주식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시장 수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들은 언제든지 그 운용에 대한 방식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수수료 좀 주더라도 계속 주식형으로 저는 운영할 것을 권합니다. 저 미국인들이 옛날에 뭐 401k 이래 지금은 뭐 최근에 손해도 좀 봤다 이런 이야기도 놓던데, 그런데 그런 예전에 미국인 사람들은 그때 펀드를 잘 들어서 그 펀드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젊을 때부터 계속 퇴직금을 갖다가 모아서 적금한 사람들은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중간에 등락은 많았지만은 퇴직할 때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그 뉴스도 보면 간간히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장기 투자 뭐 직접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왕 저렇게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채권형으로 운영하지 말고 주식형으로 운영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나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